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5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한국. 자, 이 통일한국에 대해서 그중에 첫 번째 시간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려보아요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96쪽부터 101쪽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죠. 96쪽부터 97쪽입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예쁘게 한반도, 우리나라를 영토를 그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 독도까지 깔끔하게 그려져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통일 한반도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을 한번 크게 볼까요?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한 사람들 다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며 중요한 과제입니다. 통일을 이루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또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할까요?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통일을 이루고 미래에 대비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공부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길게 써있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서 배워야 될 거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로운 점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길래 이렇게 통일이 잘 쉬운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알아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꼭 어떤 점이 좋을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친구들 중에서도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통일을 이루면 어떤 점이 좋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아보는 거, 통일을 겪게 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보는 것,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통일 과정과 방법은 무엇인지 판단해보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통일을 이루려는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실천 의지를 다져봅시다. 이렇게 4시간 진행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98쪽을 볼까요? 통일한국의 모습을 그려보아요. 우리는 왜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통일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알아봅시다. 이게 오늘의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목차입니다. 독일에서 만난 통일 영상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통일의 미래가 어떨지 좀 보고, 통일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Let's go! 첫 번째, 독일에서 만난 통일. 여러분들 독일의 통일을 알고 있나요? 독일도 서독과 동독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통일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데서 독일에서 보고 배울 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볼까요? 독일에서. 자, 영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통일. 보고 싶으면 좀 볼게요. 1949년 독일이 분단되면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수도인 베를린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뉘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은 한 나라로 통일이 됐습니다. 현재 독일 사람들은 분단으로 가지 못했던 여러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제 한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역사 유적지도 방문하고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었죠.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네? 독일이 통일되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느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도 우리같이 분단되고 갈등됐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고 그랬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독일처럼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의 미래. 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과연? 교과서 99쪽하고 100쪽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게 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좀 볼까요? 현재 상황과 좀 비교했을 때 말이죠.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한 어린이가 힘차게 손잡고 뛰어가고 있어요. 통일 한국 지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풍선들이 뿅뿅뿅 날아다니고 있네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계단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이 어떤 계단인지 한번 좀 봅시다. 자, 휴전선이 사라지고 그동안 만날 수 없었다. 남북한 주민이. 자, 이게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일단 우리 휴전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이 잠깐 멈춘 휴전 상태인 거죠. 그 휴전선이 지금 남과 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전선이 사라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아마 사라지겠죠. 우리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의 위험성은 사라질 겁니다. 두 번째,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이산 가족들 서로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강제로 떨어지게 된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걸 이산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산 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어때요? 서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다는 거죠. 오, 신납니다. 여러분들도 금강산, 백두산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국토가 더 넓어지겠죠. 넓어지면 우리 인구랑 북한 인구 합쳐서 일단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죠? 자원도 더 풍부해지겠죠. 북한의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요. 그 다음 우수한 전통문화가 우리 것도 있겠지만 지금 북한의 고유에게 남아있는 또 우리가 잊어버린 문화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교류하며 풍부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통일이 되면 정말 진짜 평양냉면 이런 것들 먹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평양냉면 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을 때는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이용해야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서 바로 중국, 러시아 이런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육지를 이용해서, 배나 비행기가 아니라 육지를 이용해서 아시아와 유럽 대륙으로 사람과 물자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유럽에서 파는 음식들을 우리가 실제로 빨리빨리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육지로 이동해도 시간은 꽤 걸리지만 어쨌든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통일의 미래를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꿈과 관련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여기 여학생은 얘기하고 있네요. 나는 건축가가 되어서 우리 전통의 맛을 살린 건축물을 통일한국에 세우고 싶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던 꿈과 통일을 뭔가 연결 지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영상 두 번째로 통일 후의 유망 직업, 통일 후에 유망되는 직업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영상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려드리면, 잘 보셨나요? 예시 하나 들려드리면, 관광 사업자가 돼서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여행하는 그런 철도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가, 광물 자원 전문가, 통일 문화 전문가, 환경 컨설턴트, 건설업자, 물류 사업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각자 적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활동으로 갈게요. 통일이 된다면 여기로 가볼 건데요. 이제 통일이 된다면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아까 같은 긍정적인 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자, 101쪽에 보시면요. 통일을 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예상해 봅시다.
그중 하나 선택해서 자세하게 조사해보자고 하네요.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통일 이후에 남북한 사람들의 갈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비용, 그 다음에 갈등.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단절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가 언어가 다릅니다. 5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죠? 5학년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언어가 달라졌기 때문에 소통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거죠. 물론 이거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셔서 이제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직접 해보는 거예요. 요게 과제입니다. 과제. 그래서 조사한 내용 어떻게 하면 이 비용, 예를 들어 아까 지금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죠? 그 비용들에 대해서 어떤 비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으자면 정치, 금융, 화폐 등 제도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금 우리나라 정치 다르죠? 저쪽은 한 명이 계속 하고 있고요.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해서 국회도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치 제도가 달라요? 그리고 금융권도 다르고 있죠. 화폐 당연히 다르겠죠. 네, 이런 것들을 제도를 통합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비용도 있을 거고요. 돈을 많이 폐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사회 문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위기관리 비용.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필요한 위기관리 비용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도로나 어떤 공장 이런 것들 생산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경제적인 비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만 제시해 봤어요. 여러분도 여기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트나 인터넷 통일학교나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간단하게라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이 방금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다음 시간에 꼭 필요하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 도덕 수업 잘 못합니다. 꼭 조사해 오세요. 한 가지 선택해서 말이에요. 과제예요, 과제.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는 통일한국 그 이유를 준비해요. 이 시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신나는 수업 광TV였고요. 여러분들 유익하게 수업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있겠죠? 네, 그럼 다음 도록 시간에 만나요. 안녕.